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늘 2시 국토부 긴급 속보, 대한민국 집값 대참사, 국토부가 27번 부동산 대책 남발, 양극화 심화, 한은과 부총리의 경고 등으로 위기에 몰리자 긴급 속보를 내놓았습니다. 미분양 증가와 PF 부실,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대폭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집값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혼재한 가운데 철저하게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집값이 대참사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기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몇 타임인가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2시에 국토부 긴급 속보 대한민국 집값 대참사 자주 나오네요. 우리 박상우 장관 열일합니다. 자, 긴급 속보 어떤 내용일까요? 보시면 주택 공급 확대 대통령 공약 거꾸로 가는 국토부, 지금 27번이나 국토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공급이 늘어나기는커녕 역대급 공급 추락으로 집값이 급등할 위기에 놓여있다 이렇게 지금 찝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대참사는 이거예요. 국토부가 대책을 지나치게 남발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두 번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가는 놈은 가고 대부분 지방이나 수도권은 집값이 지금 너무 좀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이다. 자, 집값 과열 경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대로 특정 지역이 계속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2021년에 대자비가 될 수도 있다. 먼저 국토부 대책 남발 27번 대책을 세웠어요. 서울 아파트 공급량이 그런데 역대 최저입니다. 세상에 거의 대책의 대부분이 공급이었는데 액션 플랜 없는 부동산 대책만 남발했다는 뜻이죠. 자, 부동산 대책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또 지목되고 있습니다. 왜? 규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양극화 심화, 서울이냐 서울이 아니냐, 이게 가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요. 이거 진작도 나왔던 말인데 정도껏 해야죠. 서울은 지금 이렇게 치고 가는데 지방이나 경기도는 지금 빌빌거리고 있으니 양극화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죠. 서울에서도 또 웃겨요. 강남하고 한강에 있는 곳들은 많이 뛰어요. 그런데 외곽 구들은 이제서 꿈틀거리는, 지금 같은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21년 급등장을 재현시켜버리면 전국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잡아라. 그래서 집값 과열이 지금 경고하고 나섰는데, 먼저 한은 총재 금리 지금 인하 기대감으로 집값이 특정 지역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다. 이거 빨리 잡아야 한다. 부총리도 그랬어요. 부동산이 지금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추세적 상승은 제한적이다. 결국 공급이 계획대로 착착 들어오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집값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윤석열 정부 주요 대책 공급 국토부에서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 약 2년 동안 270만 가구 플러스 알파 공급, 뉴움 50만 가구, 그 다음에 또 12만 가구 패스트트랙 공급, 공공주택 100만 가구, 그 다음에 공공주택 연내 14만 가구, 2만 가구 택지 확보, 그 다음에 매입 임대주택 8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 장기 임대주택 10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 이번에도 자 3기 신도시 1만 가구 포함 5만 가구 착공, 2025년까지 6만 가구. 어떻습니까? 270만 가구부터 계속 공급 확대를 노래를 했는데 현재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연도별 인허가 실적 볼까요? 2019년부터 2024년으로 갈수록 어때요? 인허가가 공공 분야에서 확 줄어들고 있어요. 갈수록. 연도별 주택 인허가 실적, 이번에 민간 부분을 봐도 내려가다 좀 이렇게 회복되는가 싶더니 다시 또 이렇게 추락하고 있죠. 자, 지금 가뜩이나 집값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어 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 시세도 여기 보세요. 이게 0인데 빨간 게 서울입니다. 서울은 지금 치고 정말 미친듯이 치솟고 있고 지방이나 경기도는 빌빌빌빌거리고 있네요. 0에서. 그쵸?
전형적인 양극화. 자, 국토부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먼저 주요 세금을 폐지, 종부세, 증여세, 금투세를 없애겠다. 개인적으로 이거 참 잘한 거라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물론 국토부가 없앤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자, 모든 돈과 관련된 것들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공시가 현실화 폐지, 부동산 보유세, 세금 탕감하기 위해서 이걸 없앤다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 자, 주요 대출 완화, 특례보금자리도 부활시키고 청년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여러 가지. 재건축 규제 철폐, 30년 착공하면 무조건 재건축 허가하겠다. 재개발도 대폭 완화하겠다. 다주택 혜택, 자, 비아파트 주택수에 제외하고 중과도 폐지하겠다. 군사시설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지역경제 살리고 부동산을 활성화한다. 자, 이처럼 지금까지 국토부가 27번 대책에서 공급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러한 대책을 수단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대책이 양극화를 키웠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오늘 국토부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별표 한번 쳐볼까요? 부동산 건설업 건전성, IMF 때보다 지금 심각하다. 즉, 부동산이 지금은 위기를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국토부가 얘기하고 있네요. 자, 미분양, 부실, 경제 침체. 미분양 주택이 7만 가구인데 지금 10만 가구를 넘어섰다라고 하고 6월 말 4만 가구가 또 쏟아진대요. 악성 미분양, 입주한 다음에 미분양을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9개월째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지방에 미분양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80%를 차지해서 떨이 분양, 할인 분양도 하고 있대요. 이렇게 미분양이 넘쳐나는 상황은 확실히 부동산에게 위기가 맞아요. 부실, 건전성이 악화, 부동산 건설업이 97년보다 더 심각해요. 특히 PF 대출이 문제가 됐죠. 자, 부채 비율 22년 345.6%, 상위 25개가 무려 700%. 와, 부실이 이게 뭡니까? 자산의 지금 700%. 대출, 주로 부동산업하고 건설업에 집중돼 있어요. 23년 459조, 1조가 아니라 459조, 65% 증가. 얼마나 부실이 심한지 알겠죠. 경제 침체, 더군다나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23년, 24년 장기간 고금리로 취약계층부터 지금 심각해요. 원자재 가격도 뛰고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경제 침체, 거래량 미분양. 바로 이 세 가지가 폭탄이 돼서 집값은 폭락할 것이다 라고 지금 국토부에서 말하는데,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지금 기관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집값이 떨어진다 하는데, 글쎄요,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해요. 물론 양극화로 가는 건 맞아요. 과연 지금 서울이 집값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지방하고 경기도의 상당 부분은 못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10년 동안 못 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울의 인기 지역은 계속 지금 치고 가고 있잖아요. 자, 이제 상승 요인, 그러면 지금 일부 지역이 치고 가는 게 왜 그러느냐. 전세값이 지금 여러분들 57주 연속 1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57주 연속. 공급 물량이 급감한 거예요. 금리는 이제 벌써 10월 9월부터 금리 인하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전세 공급 금리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 그렇지만 하락 요인, 그래서 양극화로 이것도 역시 팽팽한 기싸움입니다. 경제가 지금 안 좋다. 소비 엉망진창이다. 여기에서 무슨 집을 살 돈이 있느냐. 대출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요. 생각보다. 미분양, 지금 미분양이 증가한다는 것은 집값과 상극이거든요. 미분양이. 결국 일부 지역을 빼고는 대부분이 집값 하락이다. 이게 서로 팽팽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오른다. 주요 지표가 지금 급등하고 있다.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돼. 이것은 냉정하게. 지금 서울 집값 생각보다 급등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뛰고 있잖아요. 완전히 매주마다 0.20이면 지금 상당히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거래량도 지금 4,000건에서 이제 5,500으로 늘어났어요. 심리도 지금 100이 넘어가가지고 완전히 파는 사람, 매도자 우위로 전환됐다. 두 번째, 금리 인하. 시중금리는 벌써 낮아졌고 빠르면 9월달 올해 중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내년까지 인하한다. 주택 수도 부족이다. 지금
정부가 자꾸 주택을 짓겠다고 말만 했지 2, 3년 동안은 서울, 특히 서울 같은 경우 물량이 없어요. 아주 급감했어요. 자, 위험자산이 지금 뛰고 있어요. 위험자산 뛰면 부동산 뜁니다. 주식 뛰고 있고 해외 집값 미친 듯이 뛰고 있고 암호화폐도 뛰고 있어요. 이번에는 분양가 상승, 지금 물가도 뛰고 공사비 뛰고 인건비 뛰다 보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도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화폐는 얼마나 가치가 하락했습니까? 무한 양적 완화,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서 오히려 집값 거품이 아니라 돈 거품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대부분 떨어진다. 이것도 잘 알아둬야 돼요. 주요 지표가 급락하고 있어요. 미분양, 그리고 매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경매도 늘어나는 거 맞아요. 오, 정말로 어쩜 이렇게 양분화됐을까요? 주로 오른다라는 상급지 지역이 이쪽에 해당되고 대부분의 하급지 지역은 오른쪽에 해당돼서 그래요. 고금리 24년에 많이 인하해봤자 한 번, 25년에 인하할 수도 있다. 그런데 뭔 집값 상승이냐? 주택수가 과잉. 지금 1, 2년 동안 입주 못한 게 문제냐? 지금 계획 잡힌 게 너무 많다. 과잉이다. 100만 가구 폭탄 어찌할 것이냐? 위험자산 거품, 주식이냐, 해외 집값이나 암호, 얘들이 뛰는 건 맞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달러, 미국의 뭐 주식, 역사상 엄청난 거품. 전 세계 모든 주식이 거품에 심각하다. 대한민국하고 중국만 빼고. 분양가가 정상화, 소득 대비 너무 높아요, 분양가가. 자, 그렇지만 곧 정상화 될 것이다. 왜? 지금 생각보다 뭐 자재비 이런 것들이 팍팍 내려가고 있어요, 원자재 값이. 그런데 그걸 반영을 안 하고 있죠, 지금. 부동산 가치 하락, 집값 거품 분기 위험이 지금 따르고 있다. 지금까지 너무나 PIR이 너무 높게 치솟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니까 언젠가는 분기할 것이다. 서로 그럴싸한 내용인데, 자, 부동산 양극화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상급지 30%, 하급지가 더 많네요. 70%. 상급지는 다 뛰고 있어요. 굳이 말하자면 서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강남, 한강변, 서울. 그 다음에 경기도의 핵심 지역, 분당이나 과천 같은데, 그리고 지방에서도 일부 핵심 지역, 그리고 대부분 하급지는 여러 가지 세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역, 수도권, 광역시, 지방, 중심지만 일부 뛰고 있고, 그 다음에 보합, 수도권, 광역시, 지방은 웬만한 곳들은 지금 보합, 그리고 하락하는 것도 많아요. 수도권, 광역시, 지방의 중하급지는 다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마이너스. 인구 감소 공급의 희생양이죠. 즉 뛰는 곳과 떨어지는 곳, 이게 양극화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집값 요인 항목별로 봤어요. 한 8가지 항목이 있는데, 자, 먼저 물가를 봤더니 집값 상승 요인입니다. 이제 물가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금리도 기준금리 인하니까 집값 상승 요인. 성장률, 자, 성장률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집값 상승 요인. 환율, 지금 아직도 고환율이에요. 집값 하락 요인. 경제 안 좋습니다. 집값 하락 요인. 금융, 지금 PF다, 이금융권 위기다. 집값 하락 요인. 지표, 집값 상승 요인. 지금 전체적 지표가 거래량, 그 다음에 시세, 심리 이런 것들이 뛰고 있어요. 정책, 정부 정책. 정부는 집값 지금 띄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상승이 5개, 하락이 3개네요. 참고하세요. 이번에는 지금은 부동산 갈아탈 시점 맞아요.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갈아탈 지금 타이밍이 나요? 상급지가 너무 많이 뛰었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물론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뛰었냐 조금 뛰었냐 볼 수 있는데, 상급지, 이게 큰 틀에서 봤을 때 상급지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서울의 뭐 한강변이나 강남이나 각 경기도 지방의 핵심 지역이죠. 이런 것들 저는 지금 하급지에 집을 갖고 있다면 갈아타야 한다고 봐요. 지금 상급지 30% 이내의 상급지는 결국 또 어떻게 떨어지든 어쩌든 또 올라가니까, 자, 거기는 갈아타라 이렇게 꼭 말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급지는 매입하는데 좀 상황을 좀 보면서 매입했으면 좋겠어요. 하급지도 핵심 지역은 지금 잡아야 할 것 같고, 웬만한 곳들은 좀 지켜보다가 뛰는 걸 보고 잡아도 늦지 않거든요. 자, 필수적인 조건.
부동산 폭락장 바닥에 갈아타면 참 좋은데 이미 폭락장은 어느 정도 지난 것 같고, 아무튼 안 좋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지금이라도 갈아타자. 대출, 전세를 활용해서 갈아타자. 상급지로 갈아타죠, 당연히. 서울이 1번이고 경기, 광역시, 지방 이 순으로 거꾸로 하나씩이라도 올라가세요. 자, 도시도 핵심, 같은 도시에서도 핵심 지역 쪽으로 갈아타세요. 보통 지역이거나 외곽이면 핵심으로. 아파트도요, 비싼 곳으로 갈아타세요. 싼 곳에서. 자, 분양으로 갈아타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망 아파트, 좀 세대수가 많거나 새 아파트거나 뭐 그 지역이 미래 입지가 좋은 곳, 이렇게 갈아타는 것도 이렇게 갈아타세요. 자, 부동산 자산 증식 4가지 요건,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자산 증식 요건이 있어요. 일단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지금이 타이밍이냐? 제가 보기에는 상급지는 타이밍 맞아요. 그런데 중하급지는 좀 관망, 또는 중하급지에서도 일부 지역은 타이밍 맞고. 자, 입지 당연히 상급지 중심으로 잡아야겠죠. 그 다음에 물건, 이 물건이 뛸 곳이냐, 뛸 거냐, 안 뛸 거냐, 이 물건에 따라 달라요. 또 아무리 상급지라도. 개인의 여건, 그냥 그대로 집을 사야 할 거냐, 갭 투자를 할 거냐, 빚 투자를 할 거냐. 자, 보면 예전에 타이밍, 하락장 23년, 24년에 폭락했을 때 40%나 떨어졌었어요. 그때 기억나시죠? 22년 말에. 자, 10억이 5억이 됐어요. 그럼 이때 당연히 잡았다면 13억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럼 8억. 지금도 10억이 한 8억 정도밖에 안 돼요. 잡으면 상급지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입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상급지, 서울이면 좋죠.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5억으로 떨어졌죠. 자, 그러면 얘가 5억에 잡았다면 15억까지 신고가 찍고 더 뛰는 거예요. 10억이나 벌어요. 그런데 기타 지역은 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바닥이 아니죠. 좀 올라왔죠. 올라왔어도 상급지는 조금 공격적으로, 중하급지는 좀 관망. 자, 물건, 대단지, 호재가 많은 곳들은 상승폭이 큽니다. 역시 10억이 5억으로 떨어지면 15억까지 가니까 좀 물건 좋은 것 중심으로. 근데 소단지 얘들은 들뛰죠. 그 다음에 개인 여건, 가급적이면 갭 투자, 빚 투자가 좋아요. 무리하게 빚 투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실거주로 빚 없이 쑥 들어가는 것보다 갭 투자, 빚 투자가 훨씬 더 많이 뛰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이 5억으로 떨어지는데 자기 돈 한 갭 투자를 하면 2억밖에 없으면 3억 갭 투자하면 15억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집값 폭락. 지금 국토부는 집값 폭락을 오늘 선언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합니까? 자, 건별로 봐야겠습니다. 무주택자는 상급지 중심으로만 매입을 하고, 유주택자는 갈아타기를 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안 오른 곳은 관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